입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오늘 정보톡톡은 입냄새가 나는 원인들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냄새가 나는 주된 원인은 구강질환입니다. 입냄새의 원인 중에 80에서 90% 이상은 충치나 잇몸질환, 설태 등 구강 내에 원인이 있는 거죠. 입속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지독한 입냄새가 생깁니다. 정기적인 치과검진 등 구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썩은 이를 서둘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가 썩으면서 세균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썩은 틈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부패하기 쉽고 잇몸까지 상해서 고질적인 치주질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잇몸이 상하면 썩은 이를 치료하기보다 훨씬 어려워지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또 혀에 문제가 생기는 설태도 입냄새를 일으키는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세균이나 곰팡이가 원인일 수도 있고 흡연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설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구강살균제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원인을 제거하고 혀를 잘 관리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 안에 원인이 있는 경우 외에도 입냄새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많은데요. 목에서부터 식도, 위 등 소화기관에 병이 생길 경우에도 입냄새가 날 수 있고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간 또는 신장 질환 등의 문제로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입냄새도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원인 질환을 유추해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입냄새는 이비인후과 질환. 평소에 입냄새가 없는데 갑자기 입냄새가 생겼다면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축농증이나 비염을 앓게 되면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침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죠. 입안에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면 단백질 분해가 잘 일어나고 그만큼 입냄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음식물 썩는 냄새는 소화불량.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는 환자는 식도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입냄새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위염, 위궤양 등으로 위장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입냄새가 생깁니다. 만일 위장 내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피냄새가 입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셋째, 과일 냄새가 나면 당뇨병. 입안에서 달콤한 과일 냄새 같은 아세톤 향이 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인 케톤산 혈증이 있으면 혈액 속에 케톤산 물질이 다량으로 생성되는데요. 이 물질에서 과일이나 아세톤 향이 나게 됩니다. 넷째, 하수구 냄새라면 편도결석.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입냄새가 난다면 편도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편도의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입안의 침 그리고 이물질 등이 섞여서 결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때 생기는 편도결석은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다섯째,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면 간질환.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면 간에서 해독작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간질환이 있으면 노폐물이 해독되지 않아서 달걀 썩는 냄새가 날 수 있고 간질환이 원인이 되는 몸속 특정한 대사의 결과로 이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여섯째,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 질환이나 또는 무리한 다이어트.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맡아본 냄새인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콩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콩팥, 즉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요.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래서 입안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신장 질환이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으로 인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황제 다이어트의 경우 탄수화물 대신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 생성되는데요. 케톤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유발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입냄새의 여러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입냄새를 없앨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입냄새를 스스로 알아채지만 간혹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잘 모른 채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을 때 정말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입냄새를 테스트해보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혀의 색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신의 혀를 거울에 비추어서 색깔을 보세요. 분홍색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혀가 노랗거나 흰색이라면 혀 표면에 박테리아가 서식 중일 수도 있고 입냄새가 나는 상태일 수 있겠죠. 둘째, 침 냄새. 혀 앞쪽의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입니다. 자기 손을 혀로 핥고 침이 마를 때까지 몇 초간 기다린 뒤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대부분 침이 마르면서 약간의 냄새를 풍기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자신의 입냄새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풍길 자신의 입냄새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숟가락. 혀 안쪽의 냄새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숟가락 테스트가 제격입니다. 혀 안쪽까지 숟가락을 넣어서 댔다가 뺀 후에 숟가락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자, 이제 나에게서 입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봤으니까 입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의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질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구강관리를 잘 해야겠죠. 칫솔질을 정확하게 구석구석하고 치실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하고 혀를 닦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다면 서둘러 치료하세요. 그 외에 다른 질병이 원인이라면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해야겠죠. 이런 원론적인 해법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습관을 들이면 입냄새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요. 입냄새를 예방하고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거나 입안을 자주 헹궈주세요. 입안을 건조하게 하면 세균이 증식해서 입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둘째, 흡연을 삼가하고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면 침이 말라서 냄새가 납니다. 또 카페인은 구강 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쉽게 합니다. 셋째,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었다면 식후에 한 잔의 녹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충치나 치주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섬유질이 많은 야채류를 많이 섭취하세요. 섬유질이 많은 사과, 당근, 샐러리 등의 야채나 과일은 치아 사이의 플러그나 설태를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침샘을 자극해서 침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침으로 냄새의 원인 물질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설탕 껌을 씹으세요. 입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직간접적으로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혀 청소를 생활화하세요. 약국이나 마트 등에서 설태 제거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혀를 긁어내면 박테리아나 죽은 피부세포, 이물질 등이 제거됩니다. 일곱째, 구강 청결제 사용을 줄이고 소금물 양치를 자주 하세요. 구강 청결제는 입안을 소독하는 장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입냄새를 만성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안에는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가 공존하는데요. 구강 청결제는 건강을 유지시키는 좋은 박테리아까지 모두 없애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는 입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소독용으로 사용하시고 평소에 입을 헹구는 건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째, 가습기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실내 습도는 입냄새와 상당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목과 코에서 점액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때문에 구취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입냄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